북한을 바꾸다의 박연미. 호강일입니다. 저 오늘 시간에는 정말 최근에 너무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잖아요, 광일 네. 씨. 정말 막 북한에서는 월북이란 말도 있고 너무 말도 안 되는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네. 국민에게. 네. 광일 씨의 의견은 어떻죠, 지금 현재 상태로선? 저도 뉴스를 보고 북한에서 우리 국민을 사살한 것도 모자라서 불로 태워서 그 시신을 버렸다는 그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을 때 너무나 진짜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잔인한지 더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느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21세기에 이렇게 할 수 네. 있다는 게 저도 상상 초월의 네. 야만적인 생각이 네. 정말 지금도 충격에 네. 그럼 정확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간 거죠, 일이? 뉴스에서는 저도 보니까 연평도라는 그 작은 섬이 있어요. 북한하고 가까운데. 옛날에 연평도 폭격 사건도 터졌던 곳인데, 그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해상 작업을 나갔다가, 자가 원인 불명으로 실종이 돼버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군 당국에서는 갑자기 월북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네. 북한 당국에서 아니면 한국 정부?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서 네. 그러면 그 공무원분이 월북을 하려고 네. 그쪽으로 북한 쪽으로 간 거네요? 네, 그런데 정확히 확인도 안 해보고, 진짜 하루 이틀 새에, 신발이 배에 있었다, 이런 증거를 들고 또 그 당사자가 빚이 있었다, 그런 지금 구실을 대가지고 월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 생각에 봐도, 아니, 아무리 빚 졌다고 해도 차라리 한국에서 감옥 생활하는 게 낫지, 북한의 월북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어이가 없는 게 만약에 한국 정부가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 월북이라고 가정하에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탈북을 했을 때 남한에서 네. 불태워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무리 월북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거는 네. 그 어떤 이유로 정당화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좀 제가 솔직히 북한에서도 최고위까지 있었잖아요. 예, 제가 그 사태들을 좀 지켜보면요, 정리를 좀 하자면 그분이 넘어갔는데 북한 오선이 제일 초창기에 발견을 했어요, 그분을. 그래서 그 신고를 해가지고 북한 경비정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월북을 했다면 바로 배에다 태웠죠. 원래 북한에서는 규정이 있거든요. 월북을 하는 사람만 한해서는 받아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북한을 찬양해서 왔다고 하니까 일단은 데려다 조사도 해봐야 될 거고, 또 북한도 또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용해 먹잖아요. 그리고 또 솔직히 이 사건이 터지기 몇 달 전에 탈북민이 북한으로 월북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그 사람을 처형 안 하고 관대하게 용서했다고 하면서 선진용으로 또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월북을 했다면 그 탈북민도 살려주는데 이 사람은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북한 체제로서는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정말 북한은 그런 기회만 노리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탈북 종업원 그중에 돌아가신 네, 분들도 네. 다 그렇게 저희 가족도 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도 네. 북한이 초반에는 어떻게 죽이질 않았어요. 네. 저도 모르겠는데 네. 그 비디오에 우리 민족끼리 올려서 네. 항상 그 반체제 운동 네.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왜 이번에 이런 케이스에는 북한에서 이걸 이용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월북 의도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분은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네. 이게 설명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아마 북한 그 경비정에서 당신 무슨 목적에 왔냐 하니까 나는 갑자기 배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표를 돼서 왔다. 다시 고향으로 좀 돌아가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아마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건 월북이 아니고 가갔다? 잘못 왔다? 그럼 이거 자가 어차피 위에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보고를 올리면서도 그 사람을 배에 안 태우고 6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바다에 뛰어서. 그 부유물을 잡고. 그런데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김정은이한테 아마 보고가 올라간다고 해도 여러 단위를 걸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갔거든요. 그래서
그 당사자가 뭐 무기를 소유했거나 뭐 간첩 임무로 들어온 사람도 아니거든요. 진짜 무방비 상태인 사람은 알거든요. 그 사람을 벌써 총으로 쐈다는 거는 웃기가 하는 지시가 없으면 마음대로 그럴 수가 총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북한도 이게 진짜 사격 하나만은 아무리 그 무슨 군단장이라 해도 군단장이 혼자서 결심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벌써 6시간 동안에 여론선을 통해서 김정은이라는데 올라갔는데 당사자가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 근데 요즘 좀 북한이 좀 코로나 때문에도 엄청 지금 신경이 예민하거든요. 솔직히 뭐 신경이 예민하다는 게 김정은이가 지금 전염병이 퍼져서 제가 죽을까봐 지금 제일 겁나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네, 문제였어. 그렇죠. 예, 자기네 의료 시스템으로서는 이 컨트롤을 못 하니까 전염병이 퍼지면 자기도 문제가 되고 경제 시스템이 혼란이 되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도 문을 다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가 가갔다고 하니까 이건 또 뭐야? 차라리 그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라. 아마 그렇게 지시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게 감시 장비로 지켜보는 걸 몰랐겠죠. 아마 한국 언론에서 아마 떠들지 않았으면 북한에서 아마 답변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네네네. 그러면은 김정은이 나와서 지금 사과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국 언론에서 좀 많이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 김정은 정권이 지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잖아요. 아마 김정은이도 아마 홧김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홧김에 그냥 예. 죽여버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폭파를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홧김에 폭파시켰는데 지금 세계 여론이 자기에 대해서 보는 시선이 안 좋잖아요. 근데 또 이제 이 사건까지 터져서 또 이러면 자기는 완전 그 세계적으로 정말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진짜 인간 쓰레기로 이렇게 볼 텐데. 겨우 남북 그거 회담해서 막 만들어놓은 그렇죠. 이미지가 네, 그렇죠. 내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 전환을 해야 되니까 한국 언론이 터지면서 지금 전 세계 언론이 듣고 그 있잖아요. 지금 김정은이 정권 얼마나 잔인한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제스처를 쓴 거죠. 아주. 근데 그 사과문도 아주 애매해요. 예? 솔직히 아무 나라나 같거든요. 불법 침입자면 아니 무기 소지하고 반항하지 않은 이상 체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데리고 가서 뭐 조사해도 되고.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은데 왜 하필 그 사람은 바다에다 띄워놓고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아까 뭐 몇 시간 동안 뭐 눈만 마주치고 보면서 있을 건 아니거든요. 거기 단속원들도 서로 얘기가 오갔을 건 뻔한데 6시간 만에 위에서 죽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뭐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뭐 공포탄을 쏘는 흉내를 내고 뭐 잠깐 뭐 에마진 쏴 죽이고 시신을 왜 불태웠겠습니까? 자기네가 그걸 무마시켜버리려고, 예, 쥐도 새도 모르게 덮어보려고 그렇게 불을 태운 거예요. 그런데 한국 언론이 퍼질 줄은 몰란 거죠. 아마 북한 정부도 아마, 야, 한국에 저렇게 좋은 장비가 있나? 감시 장비가? 저렇게 먼 데서도 우리를 다 지켜보냐 하는 거 아마 이번에 처음 알았을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두 가지인 게 사람 목숨이 뭐 파리 목숨도 아니고 사람 죽였으니까 미안해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네. 북한이 일단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강일신 되게 특이하게 김정은의 그 친서까지 받아서 해외로 나오신 경우잖아요. 그 네. 측근들도 많이 알고 네네. 김정은의 원래 성격이 그렇게 즉흥적이에요? 성격이 어떤 걸로 알려져 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는? 제가 그 정보 수집할 때 봤을 때는요, 김씨 일가, 자기네 그 일가족, 그 친척들도 김정은을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정은 친척구 예, 자기네 가족들도. 그래서 왜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장성택 사건 이후에 애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고모부를 죽이고 네, 예, 예. 그래서 좀 사람이 좀 히스테리적인 광기 같은 성격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어떤 때 뭐 그래서 이제 뭐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이 뭐 이제 뭐 결제 받을 것도 있고, 잠깐 뭐 대통령하고 토해야 할 문제도 있잖아요. 그 김정은이 눈치를 보려고 진짜 무서워서 감히 토론을 못 한대요. 응? 너무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폭군이구나. 정말. 네네네네. 그리고 한번 흥분하면 네. 이렇게 성을 못 가라앉히는 스타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진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컨트롤하는 걸 배우지를 못했겠죠. 왕처럼 컸으니까. 그렇죠. 너무 거의 자랐으니까 원래 워낙 고집이 센 것도 사실이고요. 게다가 또 술을 너무 좋아해요. 예, 김정은이가. 김정은도 네. 자기 아빠처럼. 예, 그래서 술만 취하면 진짜 자기 몸을 아예 컨트롤하기 쉽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일 씨가 봤을 때는 북한이 어떻게,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또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요, 솔직히. 지금 그 대한민국 정부, 현 정부, 저는 문재인 씨를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예? 왜 부르고 싶지 않냐면요. 솔직히 제 가족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 그 죽인 살인마를 위원장이라고, 막 우대하고, 난 이때까지 살면서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나라에 머리 숙이는 건 처음 봤어요. 예? 아니, 뭐가 그렇게 비쳤길래 이 북한이 말하면 꼼짝도 못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지 않거든요. 예? 나도 대한민국 왔을 때는 진짜 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진짜 수많은 죽은 사람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거꾸로 이런 살인마를 찬양하는 그런 대통령을 나는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저는 그 문재인 씨 대선 때도 저는 그쪽에 투표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뭐 평하고 뭐 종전선언을 외친다고 해도 김정은 정권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종전선언을 한다고 뭐 김정은 정권이 다시 공격 안 한다는 담보가 없거든요. 아, 지금 보세요. 모든 계약, 뭐 합의서를 수입장처럼 벌이는 정부가 그걸 이행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서거 봤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아니, 뭐가 그렇게 비좁길래 아직도, 대한민국이 군사가 약해요? 뭐 경제가 약합니까? 뭐가 모자라서 왜, 아니, 잘 사는 사람이 진짜, 야, 난 못 사는 사람한테 머리 숙이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서. 진짜 문재인 씨, 난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하나 묻고 싶은데, 당신은 북한 대통령입니까? 그렇죠. 그게 정말 저도 궁금한 네. 건데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북한이란 나라가 너무 책임을 회피하고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책임을 져본 적이 없잖아요. 네. 진짜 한국의 그 대통령이 다음 어떤 분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담대한 분이 나오셔서 네. 북한이 다시는 자국민에게 이런 네. 행위를 못할 수 있도록 네. 방지를 하는 게 가장 큰 게 아닐까. 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지금 대북 문제. 한번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예 뭐 만약 북한하고 싸우기 싫으면요. 아예 반응하지 말아 보세요. 북한이 제 발로 찾아올 겁니다, 아마. 제발 귀여워져.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뭐 연애하다가도 뭐 갑자기 연락 안 하면 막 그 궁금하고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마 북한이 아마 제일 먼저 문을 두드릴걸요. 자꾸 대한민국이 머리를 숙이니까 김정은이가 계속 콧대만 올라가고, 자꾸 저렇게, 뻣뻣하게 나오는데, 예? 진짜 뭐가 비쳤습니까? 예? 근데 다음번 방송에 진짜 뭐가 비쳤는지 좀 한번 파헤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그게 너무 궁금해요. 네. 뭐가 그렇게 김정은의 꼬리가 잡혔길래 네. 문재인은 김정은 편을 이렇게 매일 네. 그 기회만 되면 김정은 편을 들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너무 궁금하고 네. 오늘은 이렇게 강일 씨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네. 이 최근 뉴스와 관련돼서 네. 그러면 여러분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네.